어서 들어오우. 오늘은 전설적인 사기꾼으로 알려진 봉이 김선달의 이야기라오. 봉이 김선달은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총명하고 지혜가 출중하였으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뜻을 두지 않고 자신의 재치와 꾀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걸 좋아하는 인물이었다오. 특히 부자나 권력자들을 교묘하게 골탕 먹이곤 했지. 그럼 그가 어떤 꾀를 부렸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수? 김선달이 평양에 살던 시절의 이야기라오. 선달네 집 근처에는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자가 살았는데, 부자는 돈이 좀 있다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안이꼽게 구는 사람이었지. 그 모습을 본 김선달이 언제고 꼭 그 부자를 골탕 먹여주리라고 벼르고 있었소. 옳디! 그러면 되겠구나, 야! 어느 날 선달이 좋은 꾀가 났는지 달걀꾸러미를 들고 부자네 집으로 갔다오. 주인님 계시디요? 밖에 누구네? 부자가 창문을 열고 담뱃대를 꼬나문 채 내다보았지. 앞집에 사는 김선달이디요. 다름이 아니라 댁에 수탉이 있지 않습니까? 선달은 이렇게 말을 떼면서 달걀꾸러미를 부자 앞에 내놓았지. 이 집의 수탉 덕분에 저희 암탉이 알을 많이 낳았는데 저 혼자만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져왔디요. 그러자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부자가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오는 거라. 그렇디. 우리 수탉이 아니면 암탉이 어떻게 알을 낳겠네. 역시 김선달 자네가 경위가 바른 사람이디. 부자는 공짜로 얻게 된 달걀꾸러미 덕분에 기분이 좋아서 입이 마르게 선달을 칭찬했다오. 다음 날도 김선달은 달걀꾸러미를 들고 부자네 집으로 가서 달걀을 주었소. 그러자 부자는 김선달이 또 언제 공짜 달걀을 들고 오나 하면서 내심 기대를 하며 기다렸지. 며칠 후 부자네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김선달은 부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주인님 계시디요? 부자는 선달의 목소리를 듣고 또 무슨 공짜 달걀이라도 가져왔나 싶어서 버선발로 뛰어나갔지. 자네 왔는가? 우리 수탉 덕분에 암탉이 또 알을 낳았구나, 야. 그렇디? 하면서 김선달의 손을 힐끔힐끔 내려다 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빈손인 거라. 그때 김선달이 외양간 쪽을 가리키며 부자에게 말했지. 이댁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디요. 그렇디. 어제 낳았디. 기름 됐습니다. 김선달은 더 묻지도 않고 외양간으로 들어가 송아지를 끌고 집 마당을 나섰다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서 있던 부자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던지. 이보게, 남의 송아지는 왜 끌고 가네? 우리 집 황소가 아니었으면 주인님네 암소가 송아지를 낳을 수 있었겠소? 그러니까니 송아지는 당연히 우리 것이디요. 선달이 송아지를 끌고 나가자 부자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멍하니 선달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지. 김선달이가 얼마나 남을 속이는데 도가 텄던지 정승판서까지 속여 넘긴 적도 있었다오. 어느 해 평안도의 한 인사가 평안도의 특산품인 벼루를 한양에 있는 정승에게 선사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그 벼루를 하인에게 전하라고 주었는데, 글쎄 하인이 벼루를 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벼루가 두 동강이 났지 뭐유. 나는 이제 죽었네. 이대로 돌아가면 목이 달아나게 될 테고, 그렇다고 두 동강이 난 벼루를 정승판석께 가져갈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죽었네.
하인이 오도 가도 못하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앞을 지나던 김선달이 그것을 보고 너털웃음을 한바탕 웃었다오. 하하하, 걱정 말라. 내가 그 벼루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정승께 선사하고 올 테니까네. 하더니 두 동강 난 벼루를 보자기로 감싸 한양으로 향했지. 그리고 정승댁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곧 문을 두드렸다오. 뉘슈! 내 얼른 정승나리를 만나야 하오. 하면서 다짜고짜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앞을 막아섰다오. 어이, 이놈이 왜 이래? 기리디 말고 나 좀 들여보내 달라니까 그러네. 이런 미친놈을 보았나? 얘가 어딘 줄 알고 썩 물러가지 못해. 막무가내인 김선달과 실랑이를 벌이던 문지기들이 성이 나서 선달을 멱살잡이하여 길바닥으로 내쳤다오. 그 통에 선달이 바닥으로 꼬꾸라졌지 뭐유. 김선달은 황급히 보자기를 불러 벼루를 보더니 그만 다리를 쭉 펴고 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수. 아이고, 이를 어쩌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야. 아이고. 이 모습을 본 문지기들이 당황해서 왜 우느냐고 까닭을 물었더니 평양사또께서 정승나리께 올리는 벼루를 품에 안고 얘까지 왔는디 날 넘어뜨리는 바람에 벼루가 두 동강이 났으니 아휴, 고저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야. 선달이 이렇게 말하고는 더 슬프게 통곡을 했다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문지기들도 덜컥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 이런 아둔한 사람을 보았나? 그러면 그렇다고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그랬으면 우리가 댁을 내쳤겠수? 이를 어쩌나 그래. 문지기들이 의논 끝에 정승판서에게 이 사연을 알렸다오. 정승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김선달을 불러들이라고 했지. 그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살려만 주시디요. 김선달은 정승 앞에 가서 문지기들한테 당한 일을 낱낱이 아뢰고 능청을 떨었수. 정승은 김선달의 속셈도 모르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지. 먼 길에 수고했는데 문지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염려할 것 없다. 얘들아, 이자를 잘 대접해서 보내거라. 이리해서 김선달은 깨진 벼루로 정승을 속여 넘기고도 도리어 진수성찬까지 대접받고 왔다오. 또 김선달의 얽힌 일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오. 김선달이 한때 대동강 선창 가까이서 녹두죽 장사를 한 적이 있었수. 선달이 상대하는 손님들은 주로 선창을 끼고 돈벌이를 하는 장사꾼들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간혹 녹두죽을 별식으로 맛보러 오는 점잖은 손님들도 있었다오. 그런 손님들 가운데 단골로 다니는 산골 양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수. 산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파는 업을 하며 거들먹거리는 산골 부자였지. 양반의 사돈의 8촌쯤 되는 신분으로 사실은 지체도 없고 학식도 없어서 죽집에 와서나 젠체를 하며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지. 허리가 꺾어질 듯 몸을 뒤로 젖혀가며 걷는 폼이 참으로 우스워 보였다오. 이 산골 양반이 평양에 오는 것은 소작인들을 시켜 산판에서 찍어낸 나무를 대동강 배편으로 실어다 팔기 위해서였수. 이자는 평양으로 나무를 팔러 배편으로 올 때면 을에 자기네 소작인들을 두세 사람씩 데리고 와 나무를 싣고 부리는 힘겨운 일을 시켰다오. 이들은 김선달네 집에 와서 죽을 사먹곤 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산골 양반은 자기의 죽은 한 그릇을 청해 먹으면서도
힘들게 일한 소작인들에게는 겨우 반 그릇짜리를 사주는 게 아니오. 그런데다 돈을 지불할 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주머니 끈을 꽁꽁 잡아매지 뭐겠소. 에휴, 이 집 죽은 맛도 신통치 않은데 또 몇 그릇을 팔아줬네. 이보슈 주인장, 다음엔 죽을 더 후하게 뜨슈. 비싼 데다 양까지 적게 주나, 젠장. 거만하기 짝이 없는 이 작자는 죽집을 들어설 때나 나갈 때나 갖은 트집을 잡으며 아니 꼽게 굴었다오. 그래서 김선달은 산골 양반을 단단히 골려주려고 벼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오. 선달의 아내가 어제 팔다 남은 녹두죽이 쉬었기에 쏟아버리려는데 선달이 하는 말이 그거 참 아깝디 않어? 아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먹을 수는 없디 않아요. 우리가 안 먹고 다른 놈이 먹으면 되지 않네. 아유 참, 걔도 못 먹는 걸 누가 먹는다기래요. 다 수가 있디. 버리디 말고 기다려보라. 마침 그날 오후에 산골 양반이 일꾼들을 거느리고 또 죽집에 들어왔소. 여보 주인장, 오늘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이 집 죽을 팔아주자고 얘까지 왔네. 그러니까 죽을 좀 후하게 뜨란 말이야, 후하게. 사람이 경위가 있어야지. 아니나 다를까 산골 양반이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서지 뭐겠소. 그래서 김선달이 참을 수가 없어서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뭔가를 일러두는 것이었소. 쉰 죽 한 사발을 산골 양반에게 먹일 짝정이었지. 단골 손님이 오셨구나, 야. 저 산골 양반님께는 죽을 좀 후하게 떠드리라. 그리고 초는 치지 말라. 예. 하고 김선달이 부엌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더니 부엌에서도 큰 소리로 대꾸했지. 그러자 산골 양반이 발끈 성을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뭐가 어째? 왜 내 죽엔 초를 치지 말라는 거야? 내 돈은 돈이 아니란 말이냐? 그래, 어떤 사람 죽엔 초를 쳐주고 어떤 사람 죽엔 초를 안 쳐준단 말이야? 이 고얀 것들. 아이고 어르신 죽을 죄를 지으시오. 초를 잡수실 줄 모르는가 해서 그랬디요. 얘들아, 산골 양반님 죽에 초를 한 방울만 쳐서 들여보내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누굴 정말 촌뜨기인 줄 아는 모양인데 내가 시골에 살아도 초맛도 모르는 촌뜨기는 아니라고. 아이고, 제가 또 실수했시오. 얘들아, 산골 양반님 죽에 초를 많이 치라. 예! 부엌에서 더욱 호기 있는 대꾸가 들려왔지. 그리고 곧이어 상을 내왔는데 산골 양반이 녹두죽을 몇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중얼거렸다오. 죽이 왜 이리 시큼한가? 쉰 죽을 데워왔으니 시큼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봉이 김선달이 능청스럽게 대답했다오. 역시 산골 양반님이라 초맛을 모르디요. 무슨 소리? 내가 왜 초맛을 몰라? 음식에 초를 치지 않으면 먹질 않는 사람이야 내가. 하더니 산골 양반이 쉰죽 한 사발을 말끔히 비우는 게 아니겠소. 역시 녹두죽은 초를 쳐야 제맛이지.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섰지. 인색하기 그지없는 산골 양반에게 쉰죽을 감쪽같이 팔아먹은 김선달네 집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오.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다음에도 우리 주막에 또 놀러 오시구랴.